빌라 낙찰을 받았는데 안 팔릴까봐 걱정되지 않으세요? 바쁜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에게 떠먹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문의골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공부를 할까 좀 고민을 했는데요. 마침 우리 PD님이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해서요. 그 부분 같이 공부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PD님 오늘 어떤 게 궁금하세요? 요즘 빌라가 관심이 있어서 빌라를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데 빌라가 안 팔릴까봐 너무 걱정이 돼요. 빌라가 정말 팔릴까요? 빌라가 안 팔릴까봐 걱정이 되시는군요.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어떠세요? 빌라 낙찰을 받았는데 안 팔릴까봐 걱정되지 않으세요? 그죠?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래량이라든지 거래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빌라도 거래량이랑 어떤 금액대가 잘 팔릴지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데이터상으로 정확하게 확인한다면 좀 확신이 들까요? 그럴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 거 어디서 찾아봐야 돼요? 어디서 찾아봐야 되는지를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세연쌤이요, 서울 빌라 지역별로 거래 순위와 거래량에 대해서 한번 데이터 분석을 함께하는 공부를 가져볼까 합니다. 어때요? 괜찮나요? 정말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서울 빌라 지역별로 거래량 순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그리고 PD님, 부동산 플래닛이라고 하는 사이트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부동산 플래닛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서울 25개 구별로 거래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부동산 플래닛을 보고 아주 자세하고 꼼꼼하게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오늘 이 영상 하나만으로 빌라 공부 굉장히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플래닛 보도록 할게요. 먼저 네이버에 부동산 플래닛을 검색하셔서 사이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저희는 이제 서울 지역을 할 거기 때문에요. 특정한 지역 어디가 거래량이 많은지를 모르잖아요. 그냥 검색을 눌러볼게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구가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우측에 카테고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분석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화면이 이렇게 짠하고 바뀌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평당가이죠. 저희는 거래량을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먼저 용산구 클릭을 하면은요, 좌측에 거래 건수가 나오는데요. 지금 기간을 봤더니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예요. 근데 우리는 1년 정도의 기간을 좀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측 하단에 보면은 기간 설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12개월로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2024년도 4월부터 2025년도 3월까지의 기간이 설정이 되고 구별로 거래량을 확인할 수가 있죠. 방금 용산구 확인을 했더니 725건이라고 하는 거래 건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설정은 제가 다세대 빌라 연립주택으로 설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네, 서대문구 한번 눌러볼까요? 820건. 마포구 한번 클릭해봤더니 1158건. 마포구가 서대문구나 용산구보다 훨씬 거래량이 많죠? 네, 그러네요. 생각보다 거래량이 꽤 있는 것 같은데요? 그죠? 빌라라고 해서 거래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거래가 안 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낙팔할 물건들은 어때요? 매도가 가능한 조건을 가진 물건들만 선정해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3일 만에 매도하고 일주일 만에 매도하고 길어봐야 석 달 안에 매도가 가능하죠. 그죠? 네, 세연쌤이 그리고 꿀팁도 많이 알려주시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장기간 보유할 물건과 빠르게 낙팔할 물건은 굉장히 딱 구분지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계속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 527건이라고 확인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25개 구를요, 한번 이렇게 다 클릭을 해서 메모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구가 가장 거래량이 많은지 확인이 되겠죠. 근데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바쁘잖아요. 힘들잖아요. 시간이 없잖아요. 세연쌤이 다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은 바쁜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에게 떠먹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1위가 바로 은평구인데요. 은평구는요 2384건이고요. 2위가 강서구입니다. 강서구 2225건 거래량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3위가 송파구인데요. 송파구는 규제 지역이죠.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낙팔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3위이기는 하지만 아쉽게도 저희가 조금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래도 거래량 확인해봐야 되니까 1467건 확인됩니다. 그럼 4위는 과연 어디일까요?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그리고 우리 PD님 같이 맞춰보세요. 어디일까요? 네, 궁금하죠? 4위는 바로 광진구입니다. 거래 건수 보도록 할게요. 광진구 1454건이고요. 5위는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혹시 중랑구 아닐까요? 맞았습니다. 5위는 바로
바로 중랑구인데요. 중랑구와 양천구가 비슷한 거래 건수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약간 몇 건의 차이로 순위가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중랑구, 양천구도 거래 건수가 많다라는 거 한번 볼게요. 중랑구 1408건 확인되고요. 양천구가요 1436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 25개 중에서 1위부터 5위까지의 구를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봤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1위는 은평구, 2위가 강서구, 3위가 송파구, 4위 강진구, 5위가 중랑구랑 양천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이 이렇게 또 착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 은평구가 빌라 거래량 1위이기 때문에 은평구만 봐야 되겠네? 피디님 어때요? 1위니까 은평구만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죠. 또 2위는 강서구니까 1위, 2위인 은평구, 강서구만 봐야겠다. 또 3위까지 그래 송파구는 안 되니까 패스하고 4위 강진구까지 이 3개구만 내가 집중적으로 파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초보자적인 생각이거든요. 이 안에서도요 여러 동이 있겠죠. 이 동들 중에서 어떤 동이 가장 또 순위가 높은지, 거래량이 많은지 이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고, 그 안에서도 몇 평이 인기가 많은지, 연식은 얼마 정도 되는 것들이 인기가 많은지, 가격대는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것들이 인기가 많고 낙팔 가능한지, 수요층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좀 디테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야지만이 그래도 좀 내가 공부를 했다, 중수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사랑하는 소희님들, 그리고 우리 피디님 굉장히 바쁘시죠? 네, 바빠요. 이런 거 다 이게 데이터 분석하기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 친절한 세연쌤이 다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완전히 떠먹여 드린다고 했어요. 지금부터 진짜 집중하세요. 제가 PPT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서울빌라 지역별 거래 순위 및 거래량입니다. 2024년 4월 9일부터 2025년 4월 9일까지 제가 기간을 설정했어요. 왜냐면 제가 4월 9일 날 자료를 좀 수집을 했거든요. 1위가 은평구죠. 1년 거래 총 거래량이요 2,461건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조금 전에 저희가 대략적으로 그냥 딱 봤을 때에는 부동산 플래닛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거래 건수를 확인했다면, 지금 이 데이터는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에서 이 세연쌤이 좀 수집을 했다라는 거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PPT 자료 함께 공부하고 나서 저하고 함께 또 국토 실거래가 자료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필터링을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런 분석들을 앞으로도 할 수 있는지까지 알려드릴게요. 1위 은평구 1년 거래량 총 2,461건이고요. 제가 평수로 한번 좀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10평 미만, 20평 미만, 30평 미만입니다. 10평 미만이요. 총 거래량 2,461건 중에서 565건의 거래량이 있었고요. 20평 미만이죠. 10평에서 20평 그 사이 그 평수가요. 1,691건이라고 하는 거래량을 달성을 했어요. 그러면 10평 미만보다는 10평에서 20평 사이 구간의 빌라 거래량이 더 많다라는 거죠. 30평 미만은 200건의 거래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금액대를 한번 봤더니 10평 미만은 금액대가 3억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연식도 봐야 된다고 했죠. 제가 연식은 15년 이내로 해서 좀 깨끗한 그런 빌라들이 거래가 되었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분석이 되었고요. 20평 미만은 제가 금액대를 두 개로 나눴어요. 이 두 가지의 금액대가 모두 거래량이 좋았습니다. 2, 3억대로 거래된 이런 빌라들은요, 연식이 20년에서 30년 그 사이에 연식을 형성을 많이 했고요. 또 3억대에서 4억대까지 3, 4억대를 거래된 이 빌라들은 연식을 확인했더니 10년 이내예요. 10년 이내에 그런 준신축 빌라들이 많이 거래가 되었다라는 거죠. 아마 2, 3억대는요 연식이 20년, 30년 이내잖아요. 좀 오래됐죠. 아무래도 구축인데요. 3, 4억대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10평 초 중반이라면 2, 3억대 20년에서 30년 이내 된 그런 빌라들은 아마 면적이 거의 10평 후반대, 거의 20평대 면적이 넓은 것들이 거래가 되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30평 미만은요 3억대의 거래량이 많았고요. 연식은 20에서 30년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30년 넘어가는 그런 구축들은요 사실 재개발 물건들이 아니면 그렇게 거래가 활발하지 않았다라는 또 분석이 나오죠. 그러면 은평구에서도 어떤 동들이 가장 상위권에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한번 제가 뽑아봤는데요. 1위가요 역천동이고요 446건이고요. 2위가 가련동 416건, 3위 응암동
344건, 4위 신사동 309건, 그 밑으로는 불광동, 부산동, 녹번동, 대조동, 증산동, 수색동 해서 300건 이하로 이렇게 거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제가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고 사이트를 분석해 드릴 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 2, 3위 되는 구만 내가 좀 파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본인의 투자금은 그게 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내 투자금 기준으로 해서 1, 2, 3위가 아니더라도요. 그 밖에 구더라도 반드시 거래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놓칠 수 있다는 거, 그냥 쉽게 포기해버릴 수 있다는 거, 이게 조금 염려가 돼요. 왜냐? 역촌동, 가련동, 응암동이 1, 2, 3위이기는 하지만 밑에 보시면은요. 녹번동도 154건, 녹번동에서도요. 거래가 되는 물건들, 그 조건을 갖춘 것들은 거래가 되거든요. 깨끗한 거, 제가 항상 말을 하죠. 중심축에 방 3칸, 또 주차장도 좋고 주변에 학교도 있고 이러면 아무리 7위인 녹번동이라도, 아무리 8위인 대조동이라고 하더라도 낙팔할 수 있는 빌라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단편적으로 이런 데이터만 가지고 또 하시면 안 되는 거, 이 부분 주의하세요. 우리 PD님.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위입니다. 2위 강서구죠. 1년의 거래량을 봤더니 총 2,389건이고요. 10평 미만은요 732건의 거래량을 형성했고요. 20평 미만은 1,484건의 거래량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면 10평에서 20평 사이 그 구간에 평수를 형성하고 있는 강서구에 있는 빌라가 거래가 많이 됐다라는 건데요. 금액을 확인을 해봤더니요. 10평 미만은 2억대, 20평 미만도 2억대예요. 왜 그럴까? 아무래도 10평 미만이 연식이 더 좋겠죠. 10년 이내에 준신축 물건들이 거래가 잘 됐고요. 20평 미만은 20년에서 30년의 연식을 형성하는 그런 2억대 빌라들이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강서구에 10평에서 20평 사이 2억대 20년, 30년 빌라만 내가 봐야겠다 생각하시죠?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10평에서 20평 사이이지만요. 우리 실전반 교육생분들이 낙찰받고 낙팔했던 물건들, 이런 거 제가 많이 소개시켜드리죠. 유튜브에 보시면 10평에서 20평 사이에 방 3칸짜리 빌라인데 10년 이내 준신축 빌라이면서 금액대가 2억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피디님,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단편적인 부분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 제가 데이터는 분석을 해드리지만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이 이런 단편적인 부분만 보지 마시고 낙팔할 수 있는 그런 빌라들,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면 어떤 거든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10평에서 20평 그 사이에 있는 평수가 거래가 많이 된다라고 데이터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강서구 중에서 어떤 동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자, 1위 어떤 동일까요? 화곡동 아닐까요? 오, 맞았어요. 와, 우리 PD님 똑똑하다. 제가 원래 지방 사람이라 서울지리는 잘 모르는데 세양쌤 영상에서 봤어요. 네, 공부 열심히 하시네요. 조만간 좋은 소식 있을 것 같아요. 네, 1위가 화곡동입니다. 1,539건, 2위가 방화동 270건, 3위가 등촌동입니다. 237건이고요. 4위 내발산동, 그 밑으로는요. 공항동, 염창동, 마곡동, 가양동, 외발산동, 개화동이 100건 이하로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강서구 여러분들 거래량 많으니까 주목해서 잘 보세요. 다음 3위입니다. 3위는 송파구이고요. 1년 거래량이 총 1,591건인데요. 제가 송파구는 좀 패스를 할게요. 왜냐하면 송파구는 규제 지역이죠.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낙팔할 수는 없습니다. 2년 보유하고 2년 실거주 했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규제 지역이라서 패스는 하지만 그래도 3위가 송파구라는 거. 그러면 내가 조금 보유하겠다, 나는 무주택자이다, 취득세 중과받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가지신 분들은 송파구를 집중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위는 광진구인데요. 광진구는 1년 거래량이 1,511건입니다. 10평 미만이 483건의 거래량, 20평 미만, 10평에서 20평 사이 면적이죠. 821건입니다. 역시나 10평에서 20평 사이의 면적의 거래량이 많았고요. 금액대는 10평 미만은 2억에서 3억대, 20평 미만은 3억에서 4억대 금액대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연식을 봤더니 10평 미만은요 10년 이내의 물건들이 많았고, 20평 미만은 10년에서 20년 이내 연식이 거래량이 많았습니다. 동순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1위가 자양동 599건, 2위 중곡동 402건, 3위 구이동 309건입니다. 군자동, 광장동, 능동, 화양동은요 100건 이하의 거래량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광진구 쪽도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광진구는 시세가 아무래도 은평구나 또는 강서구보다 좀 높죠. 그래서 소액보다 살짝 높은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5위 중랑구인데요. 1년 거래량 총 1,484건입니다. 10평 미만이 544건, 20평 미만은 865건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10평에서 20평 사이 그 평수의 빌라들의 거래량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고요. 금액대는 10평 미만인 경우에 2억 5천에서 3억 4천 그 금액 사이로 좀 형성이 되었는데요. 연식이 10년 이내, 굉장히 준신축, 새것 이런 빌라들의 거래량이 많았고요. 10평에서 20평 사이의 그 면적도요. 금액대가 3억에서 3억 5천만 원. 10평 미만하고 그닥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리고 연식도 10년 이내. 근데 뭐 10년 이내라고 하더라도 1, 2, 3년 차인지 7, 8, 9년 차인지에 따라 또 다를 수 있겠죠. 그래도 10평 이상 20평 미만 요 평수가 더 거래량이 많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동은 어떨까요? 1위 면목동입니다. 561건, 2위 중하동 245건, 3위 상봉동입니다. 214건 거래량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랑구, 또 제가 중랑구랑 양천구가 좀 비슷한 양상을 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같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PD님 어떠세요? 이렇게 거래량과 제가 면적, 연식, 금액까지 좀 디테일하게 알려드렸는데 빌라 거래될까요? 팔릴까요? 완전 팔릴 것 같은데. 완전 팔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조금 공부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냥 느낌만으로, 감으로 이렇게 절대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공부를 하시고, 중요한 거는 이런 데이터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세연쌤이 굉장히 강조하는 거, 시세조사, 임장 정확하게 하신다면 확신 있는 금액으로 매도하실 수 있고요. 그 확신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입찰가를 정하셔서 반드시 안전마진 수익이 날 수 있는 금액으로 입찰하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서울 중에서 거래량이 진짜 없는데 하위권 있죠. 24위, 25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하위권에서 2위는요. 종로구입니다. 1년의 거래량이 381건, 굉장히 작죠. 1000건이 넘어가지 않아요. 500건도 넘어가지 않아요. 10평 미만인 경우에 98건, 금액대는 또 비쌉니다. 3억 5천에서 4억 5천이고요. 연식은요. 20년에서 30년 그 사이, 비싸죠. 대망의 하위 1위입니다. 좀 조심하셔야 되죠. 우리 사랑하는 소희님들 어딜 것 같나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네, 솔직해서 좋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이세연쌤이 아, 이런 걸 모르는구나 하고 알려드릴 수가 있죠. 중구인데요. 1년 거래량 257건입니다. 10평 미만이요. 119건 거래량으로 3억대 정도 금액이 형성되고요. 연식은 7년 이내, 그런 빌라들이 가장 거래가 그나마 많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거래량 하위 1, 2위가 어디였냐면 중구랑 종로구였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또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여기 거래가 너무 안 되는구나, 여기는 피해야겠다가 아니고요. 이 구는요. 사실 주택수가 굉장히 적어요. 주택수가 적기 때문에 비율상 거래량이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지금 이런 데이터를 이세연쌤이요. 부동산 플래닛에서도 확인을 했었고 국토부 실거래가에서도 확인을 했는데요. 국토부 실거래가에서 앞으로도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이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매번 이세연쌤이 해주면 너무 좋겠지만 또 다양한 정보들을 여러분들한테 줘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이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하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국토부 실거래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이버에 국토부 실거래가 검색을 하시고요.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우측 상단에 자료 제공이라고 있거든요. 자료 제공을 클릭하시고요. 저희 지금 빌라하고 있죠. 연립 다세대 클릭하시고요. 1년 동안의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본다고 했으니까요. 2024년 4월 9일부터 2025년 4월 9일까지로 기간 설정해주세요. 시도에 제가 서울특별시, 다른 시를 좀 내가 공부하고 분석하고 싶다 하시면 다른 시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설정해서 엑셀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렇게 엑셀이 다운로드가 받아지고요. 어떤 구, 어떤 동인지 서울 빌라 중에서 1년 동안 거래된 내역들이 이렇게 잘 정리되어서 나옵니다. 너무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세연쌤이요. 조금 구분해서 정리를 해놨거든요. 필터 설정을 하는데요. 은평구 중에서 제가 10평 미만인 것 면적으로 좀 잘라봤어요. 그랬을 때 다 10평 미만의 물건들이고요. 거래 금액에서 내림차순으로 한번 설정을 해서 볼게요. 9,500, 9,300 쭉 보시면 거래 금액을 정렬을 좀 해봤더니요. 쭉 보시면 여기가 1억대, 1억 2천대, 1억 4천대 쭉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쭉 내려가면은 이렇게 2억대에서 줄이 굉장히 길죠. 그래서 2억대 거래가 많구나. 그러면 2억대 중에서 연식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연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2억대 중에서 또는 3억대 중에서 2, 3억대 이렇게 쭉 봤더니요. 건축 연도 있죠. 연도를 보시면 2억대에서는 한 15년 이내 건물들이 많이 보이고요. 2억대에서
10억대까지 이렇게 보시면 10평 미만인 물건들 중에서 쭉 보니까 좀 2억대 물건들이 많이 보이죠. 이 2억대 물건들을 쭉 제가 보니까는요, 한 15년 이내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평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거래 금액하고요, 그리고 건축 연도 이렇게 필터링을 좀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찾아보시면 반드시 분석이 됩니다. 좀 전에 이세연쌤이 PPT를 통해서 제가 먼저 다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은평구의 20평대입니다. 20평대 물건들을 보니까는요, 거래 금액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쭉 보시면 2억대 많이 보이시죠? 와, 2억대 엄청 길어요. 그랬을 때 건축 연도를 보시면은요, 20년에서 30년 정도 되는 연식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3억대까지 만약에 간다면 우리가 3억대까지 쭉 가볼게요. 오, 2억대 엄청 많네요. 3억대는 좀 연식이 좋습니다. 10년 이내 그런 물건들도 눈에 많이 띄죠. 2017년, 18년 이런 것들 다 어때요? 10년 이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30평 이내는 좀 연식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분석하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2위 강서구와 3위 송파구, 또 광진구, 중랑구까지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활용해서 한번 필터링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데이터 분석해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PD님 어때요? 빌라 안 팔리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데이터 정확하게 분석하고요. 중요한 건 시세조사입니다. 지역보다 더 중요한 게요, 사실은 물건이에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찾아볼게요. 네, 와, 앞으로 우리 PD님 제가 입찰 상담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입찰 상담하러 가겠습니다. 네. 쌤, 제가 돌발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와. 세연쌤 책에 세연쌤이 빌라로 돈을 많이 버셨다고 하셨는데, 네, 많이 벌었습니다. 혹시 세연쌤은 어느 구에 있는 빌라에 투자하셔서 돈을 많이 버셨나요? 저는 처음에 인천, 부천 이런 경기도권에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은평구 많이 했습니다. 네, 은평구 많이 했고요. 또 저도 강서구 많이 했습니다. 마포 많이 했습니다. 양천구도 많이 했습니다. 결론이 뭐냐면은요, 어떤 구던 내 투자금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매도가 가능한 빌라를 선택해서 빨리 파는 게 목적이지, 그런 무슨 구 무슨 동을 너무 따지다 보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진짜 돈 되는 물건들을 많이 놓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런 구나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 구에서 정말 많이 돈을 벌었고요. 제가 진짜 하지 않았던 구가 있기는 해요. 그 구가 바로 금천구입니다. 근데 지금 금천구 너무 괜찮아요. 우리 PD님은 금천구 꼭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오늘 이세연쌤과 함께 우리 PD님이 빌라 또 안 팔릴까봐 걱정이 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해드렸는데, 아마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도 평소에 이런 부분 너무너무 고민이 많으셨을 거예요. 실제로 저희 실전반 교육생 분들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지만, 제가 투자 방향을 빌라로 딱 밀어드리시는 분들은요, 사실 실제로 실전반에서 배운 대로 시세 조사하고 인장하시면 굉장히 확신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리고 확신은 있는데 그래도 겁이 나고 무섭고 좀 판단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은 이세연쌤이 직접 입찰 상담 해드리니까 판단하지 말고 오세요. 막막하기만 했었는데 세연쌤한테 상담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언제든지 이세연쌤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위해서 이제 시작해보는 거 어떨까요? 사랑하는 소행님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순간을 이세연쌤이 항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용기 내고 도전하고 꾸준히 함께 하자고 힘차게 화이팅 외치고 마칠게요. 준비되셨나요? 우리 PD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